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누군가 얘기했듯이 무슨 사면 얘기도 전혀 없었고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일 뿐이 아니겠어요. 근데 뭐 우리 야당의 어떤 의원님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께서 그 나치 관련 얘기 좀 하셨다고 해서 아니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보시는 그대로 오늘 여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대통령 면회를 갔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했던 말들이 좀 의미심장해서 저희가 한 화면에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통령 말 중에 전언을 통해서 여기 보면 대통령 책임감의 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다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과거 나치도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 독재가 우려된다. 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꽤 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나치와 민주당을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치의 경우에도 선거를 통해서 그 당권을 전국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독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등의 행태의 경우에는 의회 운영을 독재적으로 운영해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자시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아마 계엄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전에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계엄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을 좀 뭐 본인의 어떤 공식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저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나치 부분이 아니고 예.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실은 일당이 상당한 양의 그 지분을 차지한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입법이나 국회 활동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아주 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번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비판적 시각이고 예. 그간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특히 국민의힘 정당이나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행했던 그동안의 그 국회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친 부의장님. 예.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처음으로 면회했을 때도 뭐 다들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혹은 국정 운영의 중심은 용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독재가 우려된다. 본인의 계엄이 그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말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본인은 12월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비상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순이 생기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누가 이거 잘했다고 하냐. 이거 잘못된 거다. 대통령이 실수한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 탄핵 절차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라고 본인들의 논리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서 듣고 오는 얘기는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듣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그 면회를 하고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계엄은 정당했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속 확신범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얻는 소득이 대체 뭡니까? 강선 지지층에 그냥 얼굴 도장 한번 찍는 그런 목적 외에 대체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의원들이 받는 효과가 뭐가 있는지를 저는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께는 되묻고 싶은 게 국정 마비가 왜 민주당 때문입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거 받아줬다면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견제하시는 거 저희는 계속해서 부정하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게 맞느냐 혹은
굳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뭐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더라도 여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직자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간다고 우선 당과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소신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의 이제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유승민 전 의원은 족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성춘 부의장의 지적은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의 마치 옥중 정치에서 막 스피커를 높이는 거를 그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대통령에 끌려가는 여당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여당 지도부가 사실은 뭐 인간적인 도의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조용히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걸 다 홍보하고 그것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간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당과 대통령이 뭐 일체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당은 지금 대통령의 대변하는 정당처럼 비춰지는데 자 대통령이 꾸준히 이야기했죠. 뭐 나치 이야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 때부터.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요 기본적으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에 이겨야 돼요. 즉 총선에서 이겨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선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를 지금 결과를 받지 않고 그게 부정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개정하게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 때 본인이 왜 졌습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선거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총선에서 지금 이 다수 의석이 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야당 잘못이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라면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못했으면 다른 방법을 정책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비롯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당은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여당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면회 가서 대통령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버리면 결국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지금 입장이 되면 글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과연 유리하겠습니까? 탄핵 심판과 동조하게 되면 이것 또한 국민의힘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국민의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두 분 말씀 들었는데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이 부분이 있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준석 의원님 어제 대선 출사표를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윤 대통령이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에게 사면시켜달라고 얘기했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SNS에 몇 자로 딱 반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권성동, 권영세 등에게 사면시켜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예. 젊은 세대 이런 얘기가 또 뒤따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글쎄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출마 선언 비슷한 식의 기자간담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일단 기정사실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마치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이후에 유죄도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면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윤 대통령의 지금 활동의 배경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앞서도 너무 앞선 것이죠. 지금 국내심에서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이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언급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시 이제 분열의 양상이 좀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6, 17년도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아마 자제하는 듯한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저분은 자꾸만 대선을 띄어서 본인의 역할 내지 본인의 지지율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정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사면을 시켜달라고 하는 대상에 지금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약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경선 후보가 찾아갔을 때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사면시켜달라. 뭐 이 정도는 정황상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에게 저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띄우는 것이다. 해당 정치 국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그릇 크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다라고 되치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